자,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그동안 고생 많았고, 다다음 주에 이제 고등학생들은 축하합니다. 예, 해리 시작되는 거지. 자, 교재로 저기 테마 4번 봅시다. 자, 교재 테마 4번 보면, 거기 이제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이 있는데 25페이지 내용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26페이지 정도, 26페이지로 들어갑시다. 자, 여기 26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일단 요걸 좀 구별해야 돼요. 첫 번째는 기후, 두 번째는 기후 요소, 세 번째는 기후 요인. 자, 그러면 일단 기후부터 볼게요. 너네 물어보자. 자, 오늘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 지금 약간 비가 좀 날씨가 꿀꿀하지? 오늘 이제 비 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야, 오늘은 기온이 몇 도야? 라고 그래? 기후가 몇 도야? 라고 그래? 기온이 몇 도야? 라고 그러지. 그러면, 이때 말하는 기후는 뭐냐면, 기온과는 좀 다른 거야.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 아주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기의 평균적 상태를 얘기해요. 다시, 어떤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기의 평균 상태.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 지금까지 4계절이 뚜렷하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냉온대 기온이라고 그래, 냉온대 기후라고 그래. 냉온대 기후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장기적으로 4계절이 뚜렷한 온대기후와 냉대기후가 나타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그래서 기후는 장기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기의 평균적인 상태를 우리가 기후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거든. 그래서 교재 보면 기후 요소에서 기온, 강수, 바람, 습도, 일사량 등이 있는데 세 가지만 알면 돼요. 기후 요소는 첫 번째 기온, 두 번째 강수, 세 번째는 바람. 그래서 기후 요소는 기온, 강수, 바람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자, 그런데 봐봐. 우리나라 기온이랑 아프리카 기온이 틀리지. 우리나라 강수, 비. 강수는 비눈이라고 보면 되고, 비라고 보면 되고, 그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의 양과 사막 지역에 내리는 비의 양이 틀리지. 그러면 각 지역이 기후가 나타날 때 그 기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기온, 강수, 바람인데, 그러면 이런 기온, 강수, 바람에 지역적 차이를 갖고 오는 요인들이 있겠지. 그걸 우리가 기후 요인이라고 그래요. 다시 기온, 강수, 바람은 기후를 구성하는 요소인데 이러한 기후 요소에 지역적 차이를 갖고 오는 요인들을 기후 요인. 그럼 기후 요인은 밑에 보면 자, 이제 대표적인 게 밑줄만 칠게요. 위도, 그다음에 해발 고도, 자, 수륙 분포, 격해도, 지형 이런 것들. 그래서 기후 요인은 시험에 대표 일단 위도 나올 거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뭐 지형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해발 고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격해도, 수륙 분포, 그리고 뭐 격해도, 뭐 기단, 이런 거, 해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요 정도만 보면 되거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간단히 먼저 보고 이제 깊게 들어갈 거야. 너는 일단 여기 이제 기후 요인을 좀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기후 요인부터 볼게요. 자, 먼저 일단 이게 대략적인 설명이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자, 위도 보자. 위도.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선이 이렇게 세로축선, 가로축선이 있잖아. 그럼 이제 가로축은 필요 없고, 자, 세로.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여기를 0도라고 잡고, 여기를 30도라고 잡고, 여기를 이제 60도라고 잡으면, 얘들아, 요 선은, 가로선은, 지구를 나누는 가로선은 위도야, 경도야? 위도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0도를 적도라고 그럴 거고, 여기 30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반구,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 남반구 그러면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여기 중위도의 대륙 동안에 위치해 있지. 그치? 자, 그럼 첫 번째 이거야. 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즉, 위도에 따라, 이 위도라는 요인에 따라 기온이 달라지죠. 위도라는 요인에 따라 기온이 달라져서 일반적으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즉 위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낮아진다. 오케이? 그래서
위도라는 요인에 의해서 기온이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너네가 좀 미리 하나 알아둘 게 뭐냐면, 자, 여기가 적도야. 그치? 그리고 30도, 60도 사이에 우리나라가 있잖아.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1년 내내 특정 지역에 1년 내내 부는 바람이 있어. 특정 지역에 1년 내내 부는 바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항상풍이라고 할 거야. 항상 부는 바람이니까. 또는 같은 표현이 탁월풍이라고 할 거야. 탁월풍. 자, 그러면 너네 북반구에서 남반구도 마찬가지지만 30도에서 60도 사이는 항상 바람이 이렇게 불거든? 이거 무슨 풍이라고 할까? 어릴 때 책 많이 읽었잖아. Y에도 나올 텐데. 씨발, Y도 아니거든요. 그 꼴 하나, 30도에서 60도 사이 1년 내내 이렇게 부는 바람을 우리가 이 바람을 꼭 알아야 돼. 자, 편서풍이라고 할 거예요. 편서풍. 그래서 이 바람은 꼭 알아. 1년 내내 부는 바람, 편서풍. 그리고 이 편서풍은 우리가 1년 내내 똑같은 방향으로 불기 때문에 항상풍 또는 탁월풍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편서풍 좀 알아도 나중에 태풍할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떨어지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해발고도 봐봐. 얘들 해발고도는 높이잖아. 올라가는 거지. 그치? 해수면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100m가 올라갈 때마다 0.6도 정도씩 떨어지거든? 그럼 결론은 이거야. 똑같아.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그에 의해서 뭐가 떨어지냐면 기온이 떨어져요. 기온이 떨어져.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적도잖아. 그러니까 적도면 다시 요 위쪽이 북반구고 요 아래쪽이 남반구지. 그치? 그러면 너네 여기 이제 지도에 보면 요 남반구 이제 대륙에 이쪽에 보면 이렇게 해서 남아메리카가 있거든? 남아메리카. 그럼 남아메리카가 있는데 이 남아메리카에서 요 왼쪽에 아주 긴 거대한 산맥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산맥이야? 안데스 산맥. 들어봤지? 자, 그럼 봐봐. 안데스 산맥인데 중요한 건 여기 적도 부근은 너네 상식적으로 적도 부근은 무슨 기후가 나타날까? 열대 기후가 나타나겠지. 그럼 열대 기후는 아무리 추워도 최하늘 겨울철에도 평균 기온이 거의 18도씩 높거든. 20도 정도 돼. 그럼 겨울에도 20도 아무리 추워도 여름에는 뭐 30도 넘어가겠지. 그러면 아주 더운데 너무 덥고 비도 많이 오는 지역인데 자, 이 지역을 딱 따로 떼서 보면 여기 지금 안데스 산지가 있잖아. 그러면 요 옆에 평야 지역은 평지는 너무너무 더울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안데스 산지는 자, 산지가 이렇게 있으면 자, 요 옆에는 열대 기후가 나타나. 근데 여기는 올라갈수록 어떻게 될까? 100m 올라갈 때마다 0.6도씩 떨어지지. 그러면 여기 한 거의 1000m 넘어가는 지역은 여기 이제 도시가 형성되는데 여기에 있는 도시들은 해발보다 올라가니까 여기 평지는 막 30m여도 해발보다 올라갔더니 여기 한 중턱에 있는 1000m 넘는 곳에 있는 도시들은 1년 내내 온도가 기온이 한 15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얘들아 1년 내내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15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 사람 살기 좋아 안 좋아? 무지 좋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역을 고산도시라고 하는데 이건 고산도시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봄과 같은 기후가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 자, 상춘기후가 나타난다고 해요. 항상 봄과 같은 기후, 그래서 상춘기후가 나타난다. 1년 내내 15도 정도. 1년 내내 15도 정도. 오케이? 그래서 해발고도 다시 한번 봐봐. 위도에 의해서는 위도가 올라와서 기온이 떨어진다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편수풍지대에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발고도가 올라가면 기온이 떨어지는데 특히 여기 남아메리카 지역의 안데스 산맥 반드시 알아두고 이 안데스 산맥 주변 지역은 평야지대인데 열대기후야. 그런데 불구하고 안데스 산맥의 고산 도시들은 해발고도에 의해서 기온이 떨어지면서 항상 무슨 기후? 봄과 같은 기후, 상춘기후가 나타난다는 걸 체크하고 특히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멕시코가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세계지도 그려줬으니까 일단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위도 받고 그 다음에 해발고도 본 거예요. 위도 받고 해발고도 받고요. 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자, 수륙분포라는 게 있어. 수륙분포. 자, 수륙분포는 뭐냐면 육지와 바다의 분포 정도야. 육지와 바다의 분포 정도. 자, 너네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요. 비열이라는 게 있어. 비열.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자, 비열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오케이? 그냥 다시 한번 들어봐.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이 아니니까 비열이라는 거야.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인데, 그러면 너네가 볼 때 비열은 바다가 클까 육지가 클까? 바다가 훨씬 커요. 그러면 바다는 온도를 높이기도 어렵고 낮추기도 어렵다는 거지. 그러면 항상 바다와 육지가 만나 있으면 바다는 겨울철에도 온도가 많이 안 떨어지고 여름철에도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가겠지. 비열이 크니까. 이에 반해서 육지는 여름철에는 엄청 빨리 데워질 거고 겨울철에는 아주 빨리 식겠지. 그럼 너네가 볼 때 바다와 육지 중에 여름에 누가 더 추워? 누가 더 더워? 육지가 더 더운 거고 겨울에는 누가 더 추워? 육지가 더 춥겠지.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이 수륙분포에 의해서, 자, 수륙분포에 의해서 연교차를 물어볼 거야. 자, 그럼 연교차라는 얘기는 뭐냐면 1년 중에 가장 추운 달과 가장 더운 달의 기온차야. 그러면 육지는 더 빨리 뜨거워지고 더 빨리 식고 바다는 상대적으로 덜 식고 덜 더워지지. 그 결과 연교차는 누가 더 크다? 육지가 바다보다 연교차가 크다. 그럼 결국 바다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면 격해도라고 그럴 거예요. 옆에 격해도 있지. 그 격해도는 바다에서 격리되는 정도예요. 그럼 바다에서 격리되면 격리될 정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가 더 커지겠어? 연교차가 커지겠지. 이해돼? 그래서 너네가 여기 북반구에 보면 이쪽에 막 유럽 대륙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대륙들이 있으면 대륙 내부의 시베리아 지역 있잖아. 시베리아 지역이 바다에서 제일 멀지. 그래서 여기가 연교차가 최대지. 여름에는 막 엄청 더운데 겨울에는 막 영하 40도, 50도까지 떨어지니까 연교차가 60도까지 나와요. 이상.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체크. 자, 우리 기후 요인 중에 일단 세 가지를 봤어. 자, 해발고도, 그 다음에 위도, 그 다음에 수륙 분포. 자, 용어 정도만 알면 돼. 비열은 바다가 육지보다 크고, 그 결과 연교차는 육지가 바다보다 크다. 오케이? 이 정도 하나 더. 그리고 하나만 더. 또 배경 지시고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바람은 무슨 기압에서 무슨 기압으로 부니? 바람은. 이것도 알아야 돼. 잘 봐. 지표상에, 자, 이제 공기의 압력들이 있는데, 어떤 지역은 공기가 아주 빽빽하게 모여있어. 그럼 고기압이지. 또 어떤 지역은 너무너무 더우면 공기가 상승하거든. 그럼 상승하면 공기가 이쪽에 지표상에 드문드문 있어서 저기압이지. 그러면 항상 빽빽한 놈이 빈틈을 메꾸거든. 그 결과 고기압에서 어디로 바람이 불어간다?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간다. 이것도 배경 지식 꼭 알아놔. 자, 어디서 어디로 바람이 불어간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가요. 자, 지금 내가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은 거의 80% 학교들은 한 요 정도까지만 하는데 20% 학교는 더 깊게 들어고 내신 학교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 그건 이제 내신 반대 하는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인해야 돼. 자, 그러면 어디 됐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지형을 볼 건데 지형. 너네 지형은 뭐라고 보면 되냐면 평지냐 산지냐를 보면 돼. 평지냐 산지냐. 그럼 보세요. 자, 산이 이렇게 있어. 산이 이렇게 있으면 근데 1년 내내 만약에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와. 자,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자, 바람이 불어오다가 산을 만나면 자, 1번 뚫고 지나간다. 2번 상승한다. 당연히 상승하겠지. 그러면 바람이 지형을 만나면 상승합니다.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상승하면 100m 올라갈 때마다 기온이 몇 도씩 떨어진다고? 0.6도씩 떨어지지. 그러면 점점 추워지니까 응결되면서 결국 이슬점에 도달하면 결국 뭐를 만들어서 구름을 만들어서 뭐를 뿌려? 비를 뿌리겠지. 비를 뿌린 다음에 바람이 이렇게 넘어가. 그럼 넘어간 다음에는 올라갈 때는 0.6도씩 떨어지니까 기온이, 그럼 다시 넘어가서 내려올 때는 기온이 올라가겠지. 그럼 이제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일단 약속을 할 거야. 어떻게 약속을 할 거냐면 바람이 불어올 때 바람을 부딪히는 이 면을 우리가 바람 받이사면이라고 약속을 할 거야. 그 다음에 비를 뿌리고 넘어가지
넘어가면 우리가 이쪽 사면을 바람, 의지 사면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또는 뭐 비그늘 사면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중요한 게 이거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그럼 너네가 볼 때 이 바람바지 사면은 항상 비가 많이 오겠지. 그래서 어떤 지역에 항상 동해, 항상 일정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이 지역은 항상 그래서 다우지가 되는 거야. 비가 많이 오는 다우지가 되고요. 하지만 비를 다 뿌리고 넘어가면 이제 내려면서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러면 이 바람 의지 사면 비그늘 사면은 일단 온도가 올라가면서 고온이고 거기다가 비를 다 뿌리고 넘어왔잖아. 그럼 여기 이제 습도가 있어 없어? 없지. 그 결과 건조해져요. 그래서 체크할 거 바람 의지 사면은 고온 건조. 그 결과 여기는 일반적으로 비가 적게 오고 거의 안 오는 소우지가 돼요. 소우지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형적 요인에 의해서는 바람 바디 사면, 바람 의지 사면. 오케이? 그 다음에 다우지, 소우지. 그리고 특히 이게 제일 중요해. 이 바람 의지 사면은 습도가 없어. 습기가 없어. 고온 건조. 고온 건조.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히 늦봄 초여름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 이게 언제서 발생하냐면, 자, 우리나라 이렇게 봐봐. 자, 우리나라 이렇게 쓰면 여기 무슨 산맥이 있니? 우측에 태백산맥 있죠. 그럼 늦봄 초여름에 자,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그럼 여기 넘고 여기다 비를 뿌리고 넘어가지. 그럼 여기가 고온 건조. 그럼 늦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가 고개 왼쪽을 영서지방이라고 그러잖아. 이 영서지방에 온도가 막 28도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건조해지니까 야, 불나는 거 뭐라고 그러지? 불나는 거. 화산이 말고 아니지. 산불 피해. 엄청나게 심해지지. 오늘 그 바보가 됐지? 자, 되게 좋아한다 내가 바보 되니까. 근데 결론은 요 정도까지 알아놔. 자, 그럼 거기 보세요. 자, 기후 요소, 기후 요인. 자, 그래서 위도와 기온 보자. 위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감소하여 기온이 낮아짐.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자, 일사량은 햇빛에 비치는 양이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자, 태양이 이렇게 있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딱 적도는 햇빛을 딱 직격으로 받지. 집중적으로 받지. 그런데 자, 태양이 이렇게 오면 이 부분은 약간 비스듬히 받잖아. 그렇지? 그러면 햇빛이 퍼지면서 일사량이 저위도가 집중적으로 제일 많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기온이 높은 거다. 하지만 고위도로 갈수록 일사량이 퍼지면서 저위도에 비해서 덜 햇빛이 일사량이 분산되면서 기온이 떨어진다. 그렇게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해발고도 봐봐. 거기 밑줄만 칠게요. 고산기후 밑줄. 고산기후 이퀄 상춘기후. 고산기후 이퀄 상춘기후. 그 다음에 지형. 방금 얘기했죠? 바람바지 사면, 바람그늘 또는 비그늘 사면.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에 소우지가 되면서 특정 지역은 또 뭐가 많이 형성되냐면 사막이 많이 형성돼요. 비가 덜 오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2번 기후 요소, 기후 요인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3번 볼게요. 기후와 인간생활 보자. 기후와 인간생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기후와 인간생활은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 그럼 다시 가운데가 영도, 적도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얘들아,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니 남반구에 있니? 우리나라 북반구에 있지. 아까 봤잖아.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대륙의 대부분은 북반구에 지금 몰려있죠. 남반구에는 아프리카 대륙 일부랑, 그 다음에 여기 호주,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있고, 대륙은 주로 북반구에 있고, 여기는 바다의 면적이 엄청나게 넓어. 그 세계 인구의 대부분도 북반구에 몰려있지. 그래서 체크할 건 뭐냐면, 제가 영도가 있고, 여기 30도가 있고, 여기 자, 60도가 있어요. 그러면 제목이 이거죠. 3번 기후와 인간생활이지? 그럼 체크해. 뭘 체크하냐면 여기가 저위도고, 그럼 저위도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자.
저위도고요. 그 다음에 고위도로 갈수록 다시 기온은 올라가 떨어져. 기온은 떨어지잖아. 일사량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는 이 적도 부분을 열대기후라고 할 거예요. 열대기후. 나중에 배울 때는 한번 들어봐. 열대기후의 특징은 뭐냐면 최하늘, 가장 추운 날 1월달 평균 기온이 항상 18도씨 이상이야. 그럼 아무리 추워도 18도씨 넘어가는 거지 1월달에.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열대기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열대기후 옆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건조기후가 나타날 거예요. 건조기후. 그리고 그 위에는 온대기후가 나타날 거고 그 위에는 냉대기후가 나타나고 맨 위에는 한대기후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너네 한대기후 하면 어디 떠올리면 돼? 북극이지. 그리고 순서 외워야 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후의 순서는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순으로 나타납니다.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그런데 중요한 건 각각의 특징을 볼 건데 지금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열대 기후, 건조, 기후, 온대, 기후, 냉대, 기후, 한대 기후라고 그랬지. 그러면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데 그 대기 상태를 구성하는 요소가 기온, 강수, 바람이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 열대, 온대, 냉대, 한대는 기온으로 구분하는 거야. 기온의 특성으로. 최하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18도씨보다 높냐, 18도씨보다 높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요 건조기후만 강수량의 특성을 나타내요. 건조기후만. 건조하다는 건 강수량이 많냐 적냐겠지. 그래서 이걸 좀 이따 구별해. 열대, 온대, 냉대, 한대는 기온의 특성이고 건조기후는 강수량이 얼마나 많냐 적냐의 특성이야.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열대기후부터 보자. 자, 너네 이제 열대기후인데 미리 하나 더 알아라. 나중에 너네 이제 공부하다 보면 학교에서 동곡선 그래프라는 걸 봐. 그 동곡선 그래프는 보통 이렇게 나타내서 여기가 이제 1월이고, 자, 여기가 12월인데 여기는 두 가지를 나타내. 하나는 기온 분포를 나타내고, 자, 또 하나는 자, 강수량의 분포를 나타낼 거거든. 보통 기온은 꺾은 선으로 나타내고요. 강수량은 막대로 나타내. 기온은 꺾은 선, 강수량은 막대. 그럼 열대기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직 지도에 넣어놨나? 지도 안 넣어놨네. 보통 열대기후는 강수량이 1년 내내 많이 나오지. 뭐 1월부터 해서 이렇게. 그럼 이건 강수량이 항상 많구나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데 꺾은 선으로 기온을 나타낸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기온이 너 생각해봐. 북반구는 너는 이것도 알아나? 북반구와 남반구의 차이는 뭐냐면 계절이 반대라는 것도 알아야 돼. 북반구가 여름이면 남반구는 뭐가 돼? 겨울이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일단 북반구에서 자, 여름철에 가장 더울 거 아니야. 그러면 기온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치? 여름철에 기온이 제일 더워. 7, 8월 달에. 그런데 여기가 그럼 1월이잖아. 여기가 1월인데 열대기후는 1월 달이 아무리 추워도 18도씨 넘어야 돼. 그러면 보통 여기에 이렇게 18 이렇게 돼 있어. 그럼 1월 달 가장 추울 때가 18도씨보다 높네. 그럼 이건 무조건 무슨 기후 되는 거야? 열대기후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서 이게 심화 내용까지 들어가면 그런 거 되게 자세히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나중에 본곡선 그래프도 나올 수 있는데 학교 중에 이거 아는 학교도 많으니까 일단 이건 말하나. 꺾은 선은 기온, 그리고 막대는 강수량. 오케이? 그래서 열대기후는 일반적으로 최하늘,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씨를 넘어야 돼서 이런 식의 형태로 열대기후가 출제가 된다. 그럼 이거 딱 보고 이거 1월 달에 18도씨를 넘으니까 이거 열대기후구나 하고 정답 찾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 보고 자, 두 번째 본격적으로 열대기후 볼게요. 그럼 너네가 보면 열대기후는 너무너무 덥잖아. 그래서 교재로 몇 페이지냐면 자 26페이지 맨 하단이야. 그래서 이 지역은 일단 밑줄 치세요. 얇고 가벼운 헐렁한 옷. 얇고 가벼운 헐렁한 옷. 그리고 중요한 게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비도 많이 오고 집 가옥 구조가 일단은 창문이 커야 돼. 그렇지? 그리고 아주 통풍이 잘 되게 개방형 가옥 구조예요. 그 첫 번째는 개방형 가옥 구조가 나오고, 자, 또 하나는 고상가옥이 나옵니다. 고상가옥 나오고요. 지붕은 급경사야. 자, 그럼 너네가 왜 그런지 보자.
열대기후는 일단 개방형, 창문이 크지. 왜? 통풍, 바람을 통하게 해서 시원하게 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왜 고상형이냐면, 고상형이라는 얘기는 이거야. 지표에 바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여기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 땅 위에다 바로 집을 지으면 집이 잠기겠지. 그리고 뭐 전갈 이런 그 동식은 아니지. 전갈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파충류? 아니지. 전갈은 뭐지? 맹금 아닌데? 하여튼 무서운 애지. 무서운 애지. 그래서 이런 피해가 생기니까 일단 기둥을 박는 거야. 비와 물과 수해와 병충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이렇게 집을 짓는데, 집을 지은 이후에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무조건 지붕은 급경사.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지붕은 무조건 급경사. 그래서 세 가지만 체크해. 자, 열대기후의 가옥구조는 개방형이고 고상형, 그치? 그리고 급경사다. 이 세 가지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이야 냉장고가 있지만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잖아. 음식이 쉽게 부패하죠? 그래서 뭐가 발달하냐면 향신료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너는 베트남의 가장 대표적인 향신료 뭐 있어? 고수. 그래서 열대기후 보통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이 베트남 지역 많이 나오고요. 또는 뭐 아프리카 일부 지역. 그래서 베트남 좀 알아두고. 말레이시아도 가끔 나온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여기는 그래서 기름에 볶는 요리가 많이 발달해요. 밑줄만 쳐. 기름에 볶는 요리. 그렇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 여기에 농업 형태가 두 가지야. 농업 형태가 두 가지인데, 자, 하나는 이동식 화전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플랜테이션이 있어. 이게 이제 가장 고난도로 나온다. 자, 열대기후의 농업 형태는 두 가지로, 하나는 이동식 화전이 있고, 자, 또 하나는 플랜테이션이 있는데, 자, 미리 꼭 정리해놔. 이 이동식 화전은 자급자족 농업이에요. 즉, 열대기후 지역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는 자급자족 농업이야. 예를 들어서 열대기후 지역에는 땅에 철분 성분이 많지. 그래서 보통 적색토가 나와.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열대우림에 밀린 데에 와서 나무들이 빽빽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다 불태워버리는 거지. 그치? 불태워버려. 그럼 그 나무가 다 이제 불타가지고 그 이제 나무 베내버리고 그 지역에 영양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농사 짓다가. 근데 2, 3년 정도 지나면 지역이 다 떨어져. 금방 다시 척박해져. 그럼 또 옆으로 이동해서 또 불태워서. 그래서 이동하면서 불태워서 농사 짓는 게 이동식 화전이야. 밑줄 치게. 카사바 밑줄 쳐놔야 돼. 고구마 같은 건데. 그래서 열대우림의 원주민들은 이동식 화전을 통해서 자급자족 생계 유지를 하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농업 형태가 플랜테이션이거든. 자, 플랜테이션은 상업적 영농이에요. 즉, 상업적 영농이라는 얘기는 이 지역의 원주민들이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갖다 팔기 위해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지역의 특징이 이거야. 자, 아프리카 대륙이 거대하게 이렇게 있고 아시아가 있는데, 얘는 옛날에 못 살았잖아.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와서 식민 지배를 했지. 근데 그 당시 유럽인들이 주로 기호식품으로 많이 구입했던 게 뭐냐면 뭐 커피, 그치? 그 다음에 뭐 카카오 이런 거잖아. 근데 문제는 유럽에선 재배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 아시아, 아프리카 열대기후로 들어와서 자신들의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고, 하지만 원주민들이 아주 값싼 노동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값싼 노동력과 결합돼서 고무, 커피, 카카오 등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 원주민의 값싼 노동력이 결합되어 상업적 용농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우리가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아시아, 아프리카 이 지역들은 엄청나게 커피, 카카오 재배해서 사탕수수 재배해서 자기들이 먹는 게 아니라 모두 선진국으로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수출하겠지. 그리고 값싼 노동력의 착취 대상이 될 뿐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좀 되게 힘들게 살았다 체크하시고요. 플랜테이션 상업적 용어입니다. 그 서술형에 플랜테이션의 농업 형태를 서술하시고 그러면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이 원주민의 값싼 노동력과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대규모 재배 방식,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렇게 체크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정말 잘 봅니다. 플랜테이션.
자, 그래서 열대기후는 이 정도까지만 제외하면 문제 없어. 그래서 열대기후 이렇게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건조기후 볼게요. 내가 다시. 여기서 열대기후는 내가 기온에 따라 나눈다 했죠. 최하늘 평균기온 기준인데, 건조기후는 강수량으로 나눠요. 그래서 건조기후는 일단 연강수량이 500ml보다 적은 지역. 연강수량이 500ml보다 적은 지역. 그래서 요 건조기후는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 하나는 사막기후 지역. 사막부터 가자. 자, 하나는 사막기후 지역이랑 하나는 자, 스텝기후 지역. 그래서 너네 어려운 거 아니야? 사막은 너네 생각한 사하라 사막인 거고, 스텝은 초원. 그럼 근데 여기는 좀 풀이 있는 거지. 사막은 풀조차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요 사막기후 지역은요, 연강수량이 250ml 미만. 그치? 1년에 250ml도 안 오는 거고요. 스텝기후는 250ml 초과 250ml 이상에서 몇 ml 사이냐면 500ml 사이예요. 그래서 여기 조금 이제 풀이 자라는 거지. 그 특징이 어떤 게 생기냐면, 이 사막기후는 쉽게 말해서 그냥 사막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는 그냥 초원이야. 그래서 너네 꼭 구별할 건, 사막기후에서는 무슨 농업이 이루어지냐면 물이 없잖아. 그래서 얘네들 물을 끌어와야 돼. 우리가 물을 끌어오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해야 돼? 관계라고 할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관계시설을 이용한 물을 끌어오는 거, 관계를 이용해서 밀농사를 하고요. 자, 또는 오아시스가 일부 있지. 그럼 오아시스 근처에서 오아시스 농업을 하는데, 오아시스 농업의 대표적인 게 뭐 대추야자 이런 거 있어요. 오아시스 농업의 대표적인 게 대추야자가 있다. 자, 그래서 사막은 이 정도만 보면 되고요. 그럼 너네가 볼 때 가끔 이거 물어보는 거. 그럼 이제 이 사막지역, 건조기후 지역은요, 강수량이 많을까, 증발량이 많을까? 일단 비도 적게 오는데 더우니까 너무 증발되겠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 밑줄 치고. 또 하나, 이 지역은 일교차가 크겠어, 연교차가 크겠어? 일교차는 하루에 가장 더울 때와 추울 때의 차이, 연교차는 1년에 가장 더운 달과 추운 달의 차이. 이 지역은, 특히 사막 지역은 낮에는 막 30m, 40m, 저녁에는 막 영하까지 떨어지죠. 그래서 꼭 체크해. 사막 지역은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크다.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 이 정도 상식적으로 알아두기. 됐지? 자, 그래서 이것도 알아놔. 특히 밀농사 지역은 너네 봐봐. 물을 끌어와서 관계야. 물을 끌어오는 게 관계. 그리고 밀농사를 짓는데, 그럼 스프링클러로 물을 돌릴 거 아니야. 그래서 너네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시험에 어떤 사진이 나오냐면, 이 지역에서 관계를 통해서 밀농사를 하잖아. 그러면 농지가 어떻게 다 구성되냐? 다 이렇게 밀 재배 지역이 다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밀 재배 지역.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스프링클러로 물을 동그랗게 뿌리잖아. 거기서만 밀이 자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모양 나오면, 이거 관계를 이용한 밀농사구나. 자, 그 다음에, 자, 스텝 지역은 250에서 500ml까지 비가 오면서 초원이잖아. 그래서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유목해요, 유목. 주로 유목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유목하지? 양, 염소, 이런 것들이지. 그치? 그래서 유목이라는 얘기는 뭐야? 먹을거리가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듬성듬성 초원에 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양 몇백 마리 끌고 가서 일단 이번 달은 여기서 계속 그 풀을 뜯어 먹다가 풀이 다 없어지면 또 이동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 스텝 지역의 유목에서는 정착 생활하겠어? 이동 생활하겠어? 이동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정착 생활이 불가능하고요. 이동 생활하고, 그 다음에 결국 유목을 하다 보면 가축에게서 모든 것을 얻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가축의 고기를 통한 음식물은 대부분 고기가 양고기가 대표적이고, 모든 재료는 다 이 유목하는 대상 가축에서 구하게 되면서 이때 뭐가 등장하냐면 이동식 가옥. 특히 너네 몽골 지역에 가면 게르라는 이동식 천막 가옥이 있죠. 쉽게 집을 만들고 이동할 때 바로바로 빨리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조기후는 자,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건조기후까지 봤고요. 자, 온대기후는 쉬우니까 빨리 정리할게요. 자, 온대기후 보죠. 온대기후.
자, 27페이지 온대기후. 자, 사계절 변화가 뚜렷하고요. 농경에 유리하지. 또 온대기후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이쪽이야. 그래서 여기에 온대기후. 그래서 온대기후는 밑줄, 별표, 변홍사. 무조건. 변홍사. 특히 정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지도 하나 볼게요. 잘 안 그려지네. 완벽한 지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딱 봐도 어디냐? 유럽이지. 서유럽. 그치? 자, 그래서 여기는 어디야? 아프리카지? 그럼 여기는 어디야? 니네가 이제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지. 지중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중해 연안과 관련된 시험에 나와요. 너네 이거 구별할 거. 자, 좀만 참아. 집중해. 자, 봐봐. 우리가 특히 여기가 우리가 유럽 중에서도 이쪽을 우리가 서유럽이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요 지중해 연안 아래쪽을 남부 유럽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너네 봐도 여기 있지. 여기 어디? 나 구도 뭐야? 이탈리아. 그럼 여기 산토리니. 그리스, 그치? 여기 이번에 지진, 터키 이름 바뀌었잖아. 튀르키 이름 바뀌었잖아. 너 그 지진 영상 봤니? 나 한번 울었는데 또 하나 뭐냐면 상상을 초월해. 아파트들이 쫙 서 있잖아. 그런데 이게 그냥 땅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땅이 갈라졌잖아. 땅이 갈라지면서 아파트가 통째로. 영상을 보는데 아파트가 통째로 땅 밑으로. 그러면 그 집에 따라서 다 죽은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집이 흔들린 다음에 무너지는 게 그게 아니라 아예 땅 밑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땅이 갈라진 폭이 막 몇백 미터 이래. 와. 그리고 그거 봤어? 그 잔해를 치웠어. 아파트가 이제 붕괴돼서 잔해를 치웠는데 애가 깔려 있는 거야. 애기가. 근데 깔려 있어도 못 구하잖아. 근데 이미 죽어 있는데 아빠가 계속 애기 손잡고 떠나잖아. 눈물이 빵 터지는 거야. 우리 좋은 데 태어난 거야. 그치? 우리 행복한 줄 알아야 돼. 공부하는 거 빼놓고는. 그래서 우리나라 공부하는 빼는 거 다 괜찮아. 이게 튀르키예인데, 이걸 왜 얘기하는 걸까? 우리 아마 유럽 여행 가본 사람 알 텐데요. 여기 서부 유럽 있잖아. 뭐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데는요. 특히 독일, 영국은 네덜란드 마찬가지야. 1년 내내 날씨가 우울해. 진짜 계속 우울해. 항상 안개 끼거나 비 오거나 해가 뜨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여름에 휴가가 한 달이거든? 한 달 휴가 모두 다 여기 포르투갈, 스페인 또는 그리스, 이탈리아 이쪽으로 가요. 왜냐면 여름철에 이 지중해 연안, 여기를 우리가 기후가 어떠냐면 여기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 자,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이 뭐냐면 여름철에 다른 지역과 다르게 무지무지 고온인데 건조해요. 무지무지 고온인데 건조해. 그럼 뭐야? 햇볕 쨍쨍 내리치는데 비가 와. 안 오지. 그러니까 서유럽 사람들 여름철에 그리스나 이탈리아 오면 환장하는 거야.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여기 가면요. 그냥 도시에서도요. 그냥 다 옷통 까고 다녀. 그냥 일광욕 하려고. 이 사람들 그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너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 에펠탑 앞에 이렇게 가끔 TV에서 그 세계는 지금 이런 거 보여주는 거 보면 날씨 좋지. 에펠탑 앞에 사람들 다 비키니 입고 누워있어, 진짜. 일광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니까. 그래서 막 남부 와서 난리가 나는데, 그럼 봐봐. 여름철에 고온인데 건조하지. 그래서 이 지역에 특수하게 발달한 농업 형태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수목농업이에요. 수목농업. 수목농업은 뭐냐면 이거야. 열매가 나무에 열리는 거. 열매가 나무에 열리는 거. 너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는데, 자, 너네 봐봐. 우리나라 수박은 그냥 땅에서, 가지에서 나오잖아. 그런 건 수목농업이 아니야. 수목농업은 나무에 열매가 열리는 거. 그럼 뭐가 있냐면, 포도. 아니, 포도 말고 뭐라고 했지? 동그란, 오늘 그 단어가 안 되냐? 뭐가 돼? 시험. 오렌지. 그치? 오렌지. 포도도 되고. 그래서 거기 교재 보면 거기 봐봐. 자, 지중해 연안에다 여름철 고온 건조 밑에다 쓸게. 지중해성 기후.
수목농업, 오렌지, 포도.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너네 너무너무 건조하니까 그냥 어떤 작물 재배하면 다 말라 죽어. 그런데 이런 오렌지나 포도는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잖아. 그러면 뭐가 있어? 뿌리가 있지. 뿌리가 아주 깊게 들어가. 그치? 그래서 건조한 지역에 잘 자라는 수목농업 한다. 그거 체크하시고, 특히 너네 그리스 같은 경우 보면 너무 덥고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 외벽을 다 무슨 색으로 칠해? 다 하얀색으로 칠하는 거죠. 햇빛 반사하기 위해서. 색깔이 어두워지면 햇빛을 흡수하니까. 자, 그러면 벽은 하얗게, 그리고 창문은 적게. 수목농업 별표. 수목농업 별표. 그 다음에 정말 잘 나오는 거, 이거 반드시 암기. 이 지중해 연안은 여름철에 고온 건조. 특히 그래서 너네 이 지중해성 기후에서 그리스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일단 그리스란 이름도 알아두시고.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어디까지 정리된 거냐면, 자, 온대 기후까지 정리됐고요. 자, 10분만 쉬었다 합시다.